공장화재 보험, 이것만 알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랑 가보실까요? 공장화재 보험은 일반적인 주택화재보험과 달리 꼼꼼히 체크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중요한 부분들을 모른 채 귀찮아서 그냥 대충 가입하신다면 매월 힘들게 보험료는 납입했지만 정작 사고 시에는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는 보험이 바로 공장화재 보험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장화재 보험을 어떻게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고 실제 상담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공장화재 보험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을 속 시원히 해결하시게 되실 겁니다. 보통 화재보험에서 말하는 건물은 본 건물, 구성물, 부착물, 부속 설비를 말하면 내화 구조의 경우 불에 강한 콘크리트 벽돌, 내화 피복, 내화 유리를 말하지만 반대로 불연 재료는 불에 약한 철골조, 판넬, 강판, 유리 등 열에 취약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기둥, 지붕, 외벽 구조와 재료 종류에 따라 보험료 산출 방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쉽답니다. 자, 그럼 우선 건물의 경우에도 사람 보험을 가입할 때처럼 직업마다 급수가 나눠지듯이 건물의 경우에도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 급수가 나눠지는데요. 보통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빌라 연립은 보통 1급 건물, 철근, 콘크리트로 불에 강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 시 사무직 및 주부로 가입했을 경우 가장 안전한 직업이기에 1급으로 측정이 되죠. 마찬가지로 건물의 경우에도 가장 안전한 건물이 1급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급 건물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많이 없는 구조인데요. 오래된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경우 기둥 벽면은 철골 및 벽돌, 지붕은 스레트로 지어진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급 건물의 경우 기둥은 철골, 지붕과 외벽은 판넬로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길 가다가 흔히 볼 수 있는 판넬 공장, 창고 건물들이 3급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장 창고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과 비교를 해보면 1급 콘크리트 건물과 달리 건축비가 저렴한 조립식 판넬 상급으로 지어진 공장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복합 건물도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복합 건물은 하나의 급수가 아닌 여러 급수로 이루어진 건물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 건물이 상급 건물인데 복합 구조인 천막이 연결되어 있어. 이런 경우 방화 구역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화재로 위험 확대가 될 수 있으므로 상급이 아닌 4급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화재 보험 가입 시 변수가 많아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대상 건물이 외부 불법 중축, 천막 여부를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제대로 고지하여 화재가 났을 때 피해보지 않도록 공장 화재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료 때문에 외부 천막이 있는데도 미고지하고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보험료 때문에 미고지하고 잘못 가입하셨다가 보장을 제대로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탄탄하게 손해보지 않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설 부분도 아셔야 되는데요. 시설의 경우 사업장의 벽, 칸막이, 천정, 바닥 등에 설치하는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등을 인테리어라고 말하면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 부분들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통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직접 인테리어하고 영업하는 경우 건물 담보를 가입하면 되고요. 반대로 임차인이 임차 후 직접 인테리어하고 영업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시설 담보를 가입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직기 비품입니다. 직기 비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상의 필요상 사용 소지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서 소지하는 것이며 부착 그리고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일체를 바로 직기 비품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일 경우 테이블, 의자, 냉장고 등 업무에 필요한 직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공장화재 보험 가입 시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를 여쭤보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 공장의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을 이동시키거나 화물에 적재할 때 사용하는 지게차도 직기 비품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은 동산, 재고 자산입니다. 동산은 공장이나 판매점 등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용어로 원부자재, 완제품, 반제품 등으로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삼겹살집이라고 하면 동산은 삼겹살, 술, 음료, 각종 식자재, 반제품 등을 말하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동산의 경우 화재 사고 발생 시 보상하는 금액은 판매하는 판매 가액이 아닌 원가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내가 생산한 물품을 크게 잡아 설정하여도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가 기준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답니다. 그 다음 기계입니다. 공장이다 보니 어떠한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기계를 말하는데요. 기계란 일반적으로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데 인간에게 유용한 장치를 말하면 일반적인 공장에서 접할 수 있는 기계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양말 공장이라고 하면 양말 싱을 짜는 기계, 양말 틀을 만드는 기계, 양말을 포장하는 기계 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혹 리스 기계도 보상이 가능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당연히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은 전기 손해입니다. 생산 공장 같은 경우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에 일반 가정집 전기와는 용량이 다른데요. 발전기, 변압기, 배전반 등 기기나 장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그리고 발전기, 배전반 등과 유사한 전자기기 또는 장치에 화재가 안 나고 정기적 사고로 회로가 망가진 경우 화재보험 약관에서는 보상하지 않기에 만약 전기 시설을 이용한 공장이라면 필수 담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공장에서도 가스를 이용해서 연료를 가열 또는 액체를 끓이거나 용접 등 실제 공장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 배상 책임 및 군의 폭발 파열 등 내가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맞는 다양한 특약들을 잘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경기도에 소재에 있는 수배 전반을 생산하는 공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건물 많이 보셨죠? 길을 가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판넬 건물 상급, 조립식 판넬 건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외부의 경우에는 불법 중축이나 천막 구조물이 없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건축물 대장을 조회해서 건물 외부 불법 중축 및 천막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화재보험 가입 시에 보험회사에서 꼭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려서 나중에 보상받는데 꼭 문제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저는 고지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고지 안 하고 가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만약 이런 사항이라면 현재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외부 중축 및 천막이 있다고 추가적으로 고지하여 배설을 통해 다시 심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렸는데 보험료를 조금 아끼고자 미고지로 가입하시고 유지하신다면 매월 불필요한 보험료만 지출되고 정작 화재가 발생 시 보장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 실내로 들어가 보니 따로 사무실 공간은 나눠져 있지 않고 공장 한켠에 간단한 서류 작업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사무직기들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장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실내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위에 실내나 외부의 컨테이너로 사무실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공장화재보험 가입 시에 가입 소재지 내에 공장 건물이 있고 이런 컨테이너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다면 화재보험 안에 추가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한데요. 건축물 대장상 건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농지 같은 땅에 농막처럼 컨테이너만 덩그러니 가입을 원하신다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은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내를 둘러보니 작업장 정리 종료 상태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 사진 속 공장은 수배 전반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품 생산 시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참, 수배 전반이 어떤 거냐면 다들 집에 있는 차단기 두꺼비 집 아시죠? 공장 상가, 창고 등 높은 전력을 사용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큰 두꺼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빠르실 겁니다.
자, 수배 전반을 만들 때 사용하는 철판을 자르는 절단 기계, 그리고 철판을 구부리고 모양을 변형시키는 절곡 기계, 그리고 철판에 구멍을 뚫는 천공 기계 등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잘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면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계류들이 꼭 들어가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특약 구성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의 사진은 앞에 여러 과정을 통해 완성된 수배 전반입니다. 공장 하재보험을 준비 시 생산하는 제품과 제조 공정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데, 제가 방문했던 수배 전반 제조 공장은 원자재, 비철, 금속, 그리고 가공, 절단, 자르는 것, 절곡, 구부리는 것, 천공, 구멍 뚫는 것, 그리고 조립, 완성까지 여러 제조 공정을 통해 수배 전반이 생산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공장 하재보험을 꼼꼼히 도움을 드렸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마무리하자면, 이 대표님의 경우 공장 하재 보험료는 8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으면 건물 부분이나 안에 있는 내용들이 크게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고객분이 만족한 보장과 보험료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대표님의 경우에는 사업장도 제가 직접 방문을 드렸었고, 공장 하재 보험의 경우에도 꼼꼼하게 도움드렸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으셨고요. 주위에 아시는 대표님들도 소개해 주셔서 그분들도 꼼꼼하게 도움드렸던 기억이 나는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공장 하재보험의 경우에는 업종, 작업 과정, 생산 제품, 건물 구조 등 인수가 거부되는 많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구성하는 거에 따라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사업에만 집중하시고, 이런 머리 아픈 부분은 제가 여러 회사를 꼼꼼히 비교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책임지고 도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이 영상을 공장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에게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